이쪽 미적분 3강이죠. 그래서 오늘은 미적분 3강. 그리고 나 오늘 너네하고는 퇴근이거든. 뒤에 고2에도 안 하죠? 고2는 다음 주에 개강이기 때문에 고2 안 해. 그래서 니네 하면 퇴근이야. 그러니까 나 기분 좋으니까 우리 기분 좋은 마음 끝까지 갖고 끝냅시다. 기분 좋으니까 일찍 끝내는 거지. 아 몰랑 안 들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서 나한테 딜을 하려고, 어디서 자꾸 딜 하려 그래? 자 그럼 여기서부터 같이 한번 보게 되면은 여기서부터 우리가 시작을 해보자고. 자 등비수열이라는 것이 있을 건데 우리 지금 현재 볼 거는 여기 등비수열의 수렴과 발산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등비수열 아래 n제곱이라고 잡았을 때 얘의 수렴과 발산을 먼저 좀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니까, 그럼 여기를 같이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봐봐. 첫 번째, 공비가 1보다 클 때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공비가 1보다 클 때를 보라는 건 다시 하면 어떤 상황임을 우리가 인정을 해주기만 하면 되는 거냐면 여기 같이 한번 봐봐. 그래서 여기 현재 공비가 1보다 컸을 때 그럼 우리가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한번 보게 되면 여기 봐봐. 그러면 우리 얘네들을 리미트로 잡아서 보게 된다면 여기는 n을 우리가 무한대로 보내버려. 그러니까 한없이 우리가 지금 현재 무한대로 보내버렸을 때 여기 있는 공비 r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때 여기는 r에 n제곱을 보냈을 때 나오게 되는 그 결과가 뭔지를 찾아달라는 게 지금 여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때 여기는 요 r, 즉 여기는 얘 공비라고 얘기를 하는 요 친구가 있는데 얘가 현재 어떤 경우를 얘기하는 거냐면 얘가 현재 1보다 큰 경우를 얘기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예를 들면 돼. 그래서 여기 예를 들어서 같이 한번 좀 설명을 해주려고 하니까, 그럼 여기는 예를 들어서 같이 한번 보게 된다면 어떤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런 경우예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는 똑같이, 그래서 리미트 n을 우리가 똑같이 무한대로 잡았을 때 우리가 저기는 r, 공비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를 1보다 크게 아무렇게나 잡아버리면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우리가 2의 n제곱이라고 합시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2의 n제곱에서 우리는 여기 있는 얘가 어차피 지수함수라는 건 알지? 됐니? 여기까지는요? 그럼 지수함수 그래프 그리게 되면 얘가 이렇게 그려졌을 때 얘가 점점 어떻게 돼? 점점 위로 올라가 아니면 점점 떨어져?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가지. 그럼 얘가 이렇게 올라가는 요런 그래프라고 잡았을 때 그럼 봐봐. 그럼 요렇게 돼 있는 그래프라고 잡았을 때 얘를 지금부터 어디로 보내버린다가 포인트냐면 여기 무한대로 보내버린다가 포인트예요. 그럼 여기 계속 오른쪽으로 보내면서 얘는 점점 계속 위로 가는 거야 아니면 아래로 떨어지는 거야? 계속 위로 올라가지. 값이 정해졌어요? 안 정해졌어요? 안 정해졌지. 얘 뭐야? 무한대로 발산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 계산하게 되면 얘 무한대 나오지. 이게 포인트라고.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가 2 말고 다른 숫자를 넣어도 어차피 그래프 모양은 똑같이 흘러가기 때문에 여기 있는 얘 1보다 큰 애들에 대해서 얘를 무한대로 보내버리게 되면 얘는 무조건 어디로 간다라는 걸 알 수 있냐면, 그래서 얘는 무조건 무한대로 발산한다라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는 항상 100% 무한대로 항상 발산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먼저 인정을 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해됐지? 먼저? 됐지? 그래서 우리가 얘는 그래서 발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여기서 얘기해 줄 거는 바로 뭐냐면 얘네들 결국 무한대로 보내버린다면, 그러니까 여기 무한대로 보내버렸을 때 여기 있는 등비수열은 결론적으로 뭐 해버린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냐면은요, 얘는 계속 발산을 하고 있다. 여기까지 우리가 좀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얘는 무한대로 발산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좀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게 돼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자 그러면은 여기 두 번째 거 같은 경우는 r, 즉 다시 하면 여기는 공비가 1일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다시 한 번 더 얘기하자면 여기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우리 여기 있는 r의 n제곱을 잡아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요 r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부터 얼마가 되는 거냐면 1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린 여기는 1의 n제곱을 찾아달라는 게 여기 두 번째 내용이 되는 거야. 그럼 1은 아무리 계속 곱해봤자 계속 뭐가 나오기 때문에 1은 계속 곱해봤자 뭐가 나와요? 1이 나오죠. 그럼 얘는 무조건 1 나오니까 다시 하면 얘는 무조건 한 값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맞아? 틀려요? 맞지? 그럼 그 한 값으로 떨어졌을 때 그 한 값이 결국은 숫자 얼마가 된다라는 것까지 알 수 있게 되니까, 그치? 1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게 되니까 그러면 얘가 어떤 값을 갖네요? 그럼 얘는 수렴하는 거야? 발산하는 거야? 얘는 어떤 값을 가지니까 얘는 수렴, 발산? 수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그래서 어떠한 한 값을 가지고 있네요. 그래서 얘는 그래서 수렴한다. 여기까지 우리가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은요, 우리는 세 번째로 잡아놨을 때, 그럼 여기 있는 세 번째, 그럼 여기 이렇게 해서 잡아봤을 때, 그럼 여기 있는 리미트, 그럼 우리가 마찬가지, 그러면 n을 무한대로 잡아봤을 때, 그럼 우리가 현재 여기 있는 공비의 n제곱을 똑같이 찾아보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 자체도 마찬가지, 그럼 예를 들어서 보면 편하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부터 여기 있는 얘 하나만 들어줄게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에 얘 하나 들어주게 되면서 나는 지금부터 뭐 할 거냐면 여기는 리미트 잡아. 그래서 우린 여기는 n을 무한대로 보내버릴 거야. 그때 여기 있는 요 공비를 나는 우리 제일 만만한 친구 뭐로 잡을 거냐면 2분의 1로 잡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2분의 1의 n제곱일 때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게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2분의 1의 n제곱이라는 것 자체도 얘도 어차피 지수함수니까 얘가 이렇게 그려지게 되면 얘는 이렇게 그려졌을 때 얘는 점점 아래로 훅 아니면 위로 훅, 얘는 아래로 훅 아니면 위로 훅. 2분의 1을 계속 곱해보면 되는 거야. 무한대까지 계속 곱해버리면요 점점 얘는 분모가 커져요? 분자가 커져요? 분모가 커지니까 얘는 점점 아래로 가 아니면 위로 가? 아예. 아래로 점점 떨어지지. 그러니까 얘가 점점 아래로 떨어지니까 얘가 이렇게 되는 이런 모양이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근데 얘가 절대 0이 될 수는 있는 상태 없는 상태. 없는 상태인데 얘가 한없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다는 것까지는 알 수 있으니까 1을 향해 가고요. 0이 되지는 못하지만 얘가 점점 어디를 향해 가까워지고 있냐면 0을 향해 가까워 있지. 그쵸? 그럼 얘가 결국은 어떤 값을 향해는 가고 있으니까 그럼 그 값을 가지고 우리가 극한값을 얘기해 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극한값은요 반드시 그 값으로 가라 이거는 아닌데 그쪽 방향으로 가고 있기만 해도 되는 거예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그쪽 방향으로 가고 있기만 해도 오케이니까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죠. 오랜만에 보는 것 같다? 자, 선물이야. 해와 숙제 선물 2개. 오! 고2 아니야? 고2는 없었어요? 숙제 2개. 뭐라고? 아 진짜 재미없어. 어떻게 고3은 있다가 나와 거기서. 아 재미없어. 예? 고2는 아니었다. 고3은 있다. 이러던데? 얘 고3은 있다는데? 아 재미없어. 물행이야. 자, 응? 책이나 빨리 꺼내. 확통책 받았지? 네. 응, 2년차 받았지? 응. 프린트랑 해왕. 자, 그랬을 때 여기 같이 한번 보게 되면 어쨌든 얘 극한값 구하는 거랑 같다. 여기까지 우리가 떠올리기만 하면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가 어쨌든 한없이 0을 향해 가고 있다고 하니까 그럼 얘 이거 계속 보내버리면 되는 거잖아. 그럼 얘 계속 한없이 보내버리면 얘가 결국 얼마를 향해 가고 있음을 봐줄 수가 있는 거니까 얘 극한값은 그래서 똑같죠. 뭐로 가도 똑같지. 결국 뭐야? 얘는 점점 0을 향해 가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현재 0을 향해 가고 있으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해주면 얘도 현재 수렴하는 거야? 발산하는 거야? 결론적으로 얘는 항상 수렴 발산? 그치, 얘도 현재 수렴하고 있는 상태니까 그래서 여기 얘도 그러면 수렴합니다. 이 정도까지는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됐죠? 여기까지는요. 자, 그래서 이렇게 잡아주면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얘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았을 땐 그럼 어떻게 되겠는가? 라는 게 마지막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내용은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았을 때를 보여준다. 그럼 마찬가지 얘도 극한 보내버리면 돼.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있는 n을 무한대로 보내버렸을 때 여기 있는 아래 n제곱을 찾아주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럼 가볍게 또 예를 들어볼게요. 교재 19쪽이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또 가볍게 예를 들어보자 하면은요, 어떤 거를 좀 예를 들어볼 거냐면, 요런 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보게 되면은 여기, 얘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의 대표적인 애가 마이너스 1의 n제곱이 되겠지.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마이너스 1의 n제곱에 우리는 극한값을 찾아보게 된다면 얘는 어떻게 될 것이냐? 라고 한다면, 이렇게 그려졌을 때 얘가 결국 어떻게 되냐면, 띵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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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가겠지.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런 상태로 계속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얘가 현재 어떤 일정한 값을 향해 갑니까? 못 갑니까? 얘가 현재 일정한 상태로 가요? 못 가요? 일정한 상태로 가? 얘가 계속 이렇게 무한대로 가면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이런 상태인데 얘가 어떤 일정한 값을 가져요? 못 가져요? 못 갔지. 그러니까 얘가 현재 일정한 값을 가지지 못하니까 얘는 결국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가 있는 거라고요.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결론적으로 얘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건 다시 하면 여기는 무한대로 보내버렸을 때 결국 얘 자체도 극한값이 존재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도 결국 극한값이 존재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 극한값은 없었기 때문에 결국 얘는 수렴하는 겁니까? 발산하는 겁니까? 얘 극한값 안 가지니까 얘는 수렴한다? 발산한다? 발산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마스크를 이렇게 하면 안 보이겠지 내가? 말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얘가 그래서 우리는 발산. 이렇게 그럼 극한값이 없는 상태. 그렇다고 해서 얘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 이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 그랬냐면은 이거를 우리는 무슨 상태라고 그랬지? 이걸 진동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거를 진동 상태라고 얘기를 한. 그래서 얘가 그래서 진동으로 인한 발산이다. 여기까지 우리가 잡아줄 수가 있음을 여기까지 우리가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 이렇게 네 가지를 잡았을 때 그럼 여기 네 가지에 대해서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네 가지에 대한 결론을 잡아주면 되겠고 그래서 여기 네 가지에 대한 결론을 잡아주십시오. 그래서 얘네들은 여기 결론을 내.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결론 결국 뭐가 되는 거냐면 그 결론이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결론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R의 n제곱이라고 잡았을 때 그럼 얘가 지금부터 뭐 하고 싶냐면 수렴이라는 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수렴한다는 건 얘가 어떤 일정한 극한값을 갖는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야.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있는 얘 R의 n제곱이 수렴한다. 얘가 어떤 일정한 극한값을 갖는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으면 얘는 어떤 경우만 잡아주기만 하면 되겠는가? 라고 한다면 우린 얘네 두 경우일 때만 생각을 해주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다른 경우는 아니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린 요 두 경우일 때만 생각해주면 되니까 그래서 얘가 수렴일 경우에는 얘가 결국 어떻게 되기만 하면 되는 거냐면 그래서 얘가 그래서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그 다음에 우리는 1보다 작거나 뭐 하기만 하면 되는 거냐면 같다라는 조건을 보여주기만 하면 된다. 이게 결론이에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등비수열이 수렴하고 싶으면 여기 있는 요 밑에 들어가 있는 R이라는 친구가 요 범위 안에 들어가 있기만 하면 된다. 여기까지 잡아주면 되는데 여기는 R이라는 것 자체가 어차피 공비니까 여기 얘네들을 판단해주는 근거는 결국 뭐가 된다라는 것까지만 잡아주면 되냐면 이렇게. 그래서 공비가 그거 판단 근거입니다. 여기까지만 우리가 생각을 해주기만 하면 된다라는 게 지금 여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지? 뭘 아니오야. 거부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받아들여. 뭘 거부하려 그래. 자,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해서 보게 되면 얘네 현재 수렴되는 조건들은 이 두 조건이니까 그래서 이 두 조건을 그냥 하나로 합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됐죠? 뭘 아니오야 자꾸. 그래서 이렇게 해서 찾아주면 되고 그러면은요 우리가 조금만 더 확장할게요. 그럼 조금만 더 확장해 볼 거는 바로 누구냐면은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만나게 되는 모든 등비수열은 여기는 AR의 n-1제곱일 때 이거를 조금 더 많이 보게 되겠죠? 그러니까 우린 이렇게 돼 있었을 때 이 등비수열도 마찬가지. 나는 뭐 하고 싶냐면 얘도 마찬가지. 내가 지금부터 얘가 현재 수렴인 거를 보고 싶은 거예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가 마찬가지 수렴인 거를 보고 싶다. 다시 얘기하자면요. 여기 어떤 A라는 어떤 또 다른 상수가 곱해져 있는 요 등비수열이 있는데 이 등비수열이 현재 수렴인 거를 보여주세요. 라는 게 지금 여기 두 번째 내용이 된다고요. 그럼 이거를 보여줄 때는 어떤 경우를 생각하시면 되겠냐면은 그때 여기에 보여주는 경우는 여기 있는 공비 R이 있을 겁니다. 그때 대놓고 우리 여기 있는 공비 R이 똑같이 수렴하고 있기만 하면 돼. 그래서 여기 있는 공비 R이 결국 몇과 몇 사이에 있어도 되는 거냐면 이렇게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기만 해도 어쨌든 우린 얘가 수렴합니다. 라는 거를 잡아줄 수 있습니다.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얘까지는 똑같아. 근데 여기에 우리가 하나만 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하나만 더 잡아줄 거는 바로 뭐가 있냐면은요? 그때 여기서 하나 더 잡아줄 거는 오히려 저기 앞에 붙어 있는 상수 A가 되겠습니다. 그때 여기 앞에 붙어 있는 상수를 봤을 때 여기 있는 상수가 애초에 뭐가 되는 것도 상관이 없는 거냐면은요? 예, 공비가 뭐가 됐든 간에 얘를 아예 날려버릴 수 있는 숫자가 있지. 그게 바로 그 상수가 얼마니까? 0이 되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요 A 자체가 0이 되기만 해도 우리는 수렴한다라는 걸 아예 그냥 보여줄 수가 있게 됩니다. 괜찮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는 요 일반적인 등비수열이 즉 우리가 첫째 항이 공비가 아닌 다른 걸로 가지게 되었을 때 그때 걔네들이 수렴한다라는 걸 보여주려면 이 두 개 중에 하나만 만족하기만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개념들을 우리가 좀 여기까지 좀 살펴보았고요. 그럼 이거를 좀 우리가 밑에 있는 예제들을 가지고 즉 밑에 있는 예들을 가지고 조금 가볍게 적용을 좀 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얘 공식과 좀 빨리 친해져 보는 게 여기 첫 번째 내용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부터 우리가 잡아주면 되겠고 다음 그래서 우리 여기는 첫 번째 EX에서부터 그럼 여기서부터 우리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배웠던 요 공식들만 잘 기억하고 있으면 돼. 그래서 여기 있는 것만 잘 기억을 해가지고 얘네들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겠습니다. 잘 봐. 지금부터 제가 그럼 어떻게 쓰이는지를 하나하나 보여줄 테니까 잘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됐나? 여기 밑에 있는 얘들 두 개요. 자 그랬을 때 여기 있는 밑에 있는 얘들 두 개 빠르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잘 봐. 자 그럼 수열 이렇게 돼 있는 애가 있는데 얘가 현재 뭐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지금 여기 포인트에 동그라미 쳐야 되는 단어. 얘가 뭐 했으면 좋겠다? 지금 현재 여기 있는 수열이 이렇게 있는데 얘가 뭐 했으면 좋겠다? 뭐 했으면 좋겠다고? 자 이거 했으면 좋겠죠. 수렴 동그라미 수렴. 그럼 여기에서 수렴이라는 걸 확인해 보려면 얘가 현재 공비가 즉 계속 곱해지고 있는 얘 숫자가 뭔지를 확인해 주는 게 필요하겠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우린 여기는 1이 마이너스 2R이 되었으면 그럼 여기에 곱하기 얼마를 해주는지 찾아주는 게 필요할 거고 여기서도 마찬가지
그럼 마이너스 2r이 4의 제곱이 되었다면은 여기에도 곱하기 얼마를 했는지 찾아주는 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더라. 여기까지 우리가 좀 얘기를 해줄 수가 있다라는 거지. 야, 그러면 여기서 얘네들이 곱해지는 숫자가 똑같다면, 아니면 여기 있는 곱해지는 문자가 똑같다면은 이거 자체가 공비가 될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공비를 찾아주는 게 필요합니다. 이게 지금 여기 내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공비 찾아봐. 그럼 1이 마이너스 2r 되고 싶어. 뭐 곱할래? 1이 마이너스 2r 되고 싶으면 뭐 곱할래? 아, 뭐 곱할래? 1이 마이너스 2r 되고 싶어. 아, 뭐 곱할 거야? 뭐 곱할 거냐고? 번째 거. 그래, 두 번째 거 곱하면 되겠죠. 마이너스 2r. 신박한데? 자, 마이너스 2r 곱하면 되겠죠. 그럼 얘 마이너스 2r이 4의 제곱 되고 싶으면 또 뭐 곱하면 돼요? 똑같은 아, 맞는 말이야. 더 빡쳐. 마이너스 2r 똑같이 곱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공비는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 공비 마이너스 2r 나오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공비를 찾아줬을 때 이 공비가 현재 마이너스 2r 나오거든. 그때 여기 있는 공비 마이너스 2r이 결국 몇과 몇 사이에 있기만 하면 되는 거냐면 아까 등비 수열의 수렴 조건에 따라서 얘가 그래서 마이너스 1과 그 다음에 1 사이에 있기만 하면 되는데 1은 가져도 된다고 안 된다고? 된다고. 그러니까 1은 가져도 된다. 요 조건만 만족하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첫째 항이 1이기 때문에 얘는 현재 절대 0이 될 수는 없는 상태예요. 첫째 항이 0이 되진 못해.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첫째 항이 1이니까 0은 아니잖아.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우리는 요 조건만 만족해주면 된다. 여기까지만 생각을 하면 돼. 그럼 양변에 뭐로 나눌 거냐면 마이너스 2로 나누게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2로 나누게 되면 얘 부등호 바꿔 안 바꿔? 자리 바꿔 안 바꿔? 바꾸죠. 그래서 이렇게 되었을 때 얘네가 현재 부등호의 방향이 서로 바뀌게 되었으니 그래서 얘가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도 이런 식으로 바뀐다. 얘네들로 우리가 잡아주기만 하면은 돼.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게 1번.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요거 잡아줄 수 있고, 그럼 두 번째 거 얘도 그럼 똑같이 수렴 발산을 조사해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는 마이너스 4분의 1의 n제곱에 우리는 수렴과 발산을 찾아달라는 게 여기 두 번째 내용이라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도 현재 보게 되면 어차피 첫째 항은요, 여기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분의 1. 다시 한번 뭐야? 얘 어차피 0은 안 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를 판단해주는 조건도 마찬가지. 뭐만 확인하면 되냐면 공비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럼 공비라는 것 자체가 결국 뭐냐면 n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계속 거듭제곱을 당하는 대상이었던 마이너스 4분의 1을 계산해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4분의 1이 우리 저기 있는 수렴 조건이었던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거나 같다는 저 범위 안에 들어가 있는지 이거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있는 저 조건에 우리는 만족합니까? 만족하지 않습니까? 얘는 현재 만족해? 만족하지 않아? 만족하지. 그러니까 얘는 현재 수렴하는 거야? 발산하는 거야? 똑같이 만족하니까 얘는 수렴 발산? 수렴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가 현재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 너 지금부터 수렴하고 있습니다. 끝. 이렇게 판단해주면 됩니다. 끝. 뒤로 넘겨볼게요. 그래서 우린 20쪽에 있는 내용들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참고로 두 개 중에 답 하나 틀린 거 있어요. 답 하나 틀린 거 있는데 잘 찾으시면, 나보다 먼저 찾으시면 돼요. 난 아는데 나보다 먼저 찾으시면은 소정의 상품을 드려요. 알겠죠? 나보다 먼저 찾으시면 돼요. 알겠죠? 자, 1번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어제 어떤 애가 찾았어요. 어제 어떤 애가 찾았어. 내가 답 검수를 한다는 걸 깜빡하고 답 검수를 안 해놨더라고. 답 검수를 안 해놔가지고 답을 안 고쳐놨더라고요. 답 검수한다고 했는데 답을 다 검수한다고 하긴 했는데 여기서 답을 안 고쳐놨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번에서 오타 찾으시면 되겠고요. 니들이 찾아보시면 되겠고 1번 같이 한번 볼게요. 1번 가봅시다. 봐봐. 1번. 얘 보는 순간 공비 찾아볼래? 얘 1번의 공비 누구예요? 이거죠. n 안에 들어가 있는 애 전체죠. 얘 현재 앞에 보면은 상수가 붙어 있습니까? 안 붙어 있습니까? 얘는 앞에 상수가 있는 상태, 없는 상태? 없는 상태. 다시 한번 뭐야? 얘 절대 0 되진 못해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우리는 1번 문제를 풀 때는 뭐만 판단하면 되냐면 이렇게 공비였던 제, 그러니까 우린 여기는 2분의 우리는 x제곱 마이너스 x만 판단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얘 수렴 조건만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기만 하면 되니까, 그럼 얘 수렴 조건에 다시 한 번만 더 기억을 해보시면 되겠죠. 그럼 여기는 얘 공비가 결국 몇과 몇 사이에 있기만 하면 얘는 수렴한다. 얘는 몇과 몇 사이에 있기만 하면 얘는 수렴한다. 공비가 몇과 몇 사이에 있으면 수렴한다. 몇과 몇 사이에 있으면 수렴한다. 몇과 몇 사이에 있으면 수렴한다. 은성이 몇과 몇 사이에 있으면 수렴한다. 아이, 곰이 몇과 몇 사이에 있으면 수렴하냐고. 원 또! 마이너스 1. 맞아요.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으면 되겠죠. 지민이 1 돼, 안 돼? 뭐야? 여기 1은 포함돼, 안 돼? 1은 포함되죠. 됐죠? 여기까지는요. 다른 대답을 원천 차단하게 만들어놔야지. 자, 그랬을 때 여기 이렇게 해서 봤을 때 맞아요? 그럼 여기 2를 다 곱해놓고 얘네들 계산하면 돼. 그러니까 얘가 그래서 마이너스 2보다는 커요. 여기는 x제곱 마이너스 x가. 그리고 얘가 그래서 몇보다 작거나 같냐면 2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이거 풀어주는 것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요렇게 된다라고 잡았을 때 그러면 우리는 여기 있는 요 첫 번째 2차 부등식을 풀어주는 게 1번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 풀어주는 것이 되는 거냐면은요. 여기 뒤에 있는 얘 즉 요 2차 부등식을 풀어주는 게 2번이 되니까 그럼 얘네들의 2차 부등식을 서로 다 풀어주세요.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주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의 2차 부등식을 서로 풀어주는 게 되면서 그래서 첫 번째 건 그래서 우리는 여기는 x제곱 마이너스 x가 결국 누구보다 크다라는 걸 풀 거냐면 마이너스 2보다 큽니다 라는 걸 풀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는 x제곱 마이너스 x가 누구보다 작거나 같음을 풀 거냐면 2보다 작거나 같음을 또 풀어주게 됩니다. 그럼 다 이항해주게 된다면 즉 다 넘겨주게 된다면 위에 거는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넘어오게 되면서 더하기 2가 됩니다. 그때 여기는 더하기 2가 0보다 큽니다 라는 거를 보여줄 수도 있고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이것도 보여줘야 되고 얘 넘어가게 되면 그래서 얘가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2가 넘어오게 되면서 마이너스 2가 되었죠.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음도 같이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요 2차 부등식과 이 2차 부등식을 풀려고 하는데 위에 거 먼저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럼 위에 거를 풀어보려고 하면은 얘 아쉽게도 애석하게도 얘 인수분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럼 얘 인수분해 안 되면 일단 근이라도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 됐나? 여기까지는요. 그럼 뭐 근이라도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서 얘 판별식을 써보겠지. 그러면 판별식을 써보게 되면 뭘 아니야. 판별식 쓰겠지. 판별식을 쓰게 되면은 얘가 1차항의 개수에다가 2차랑 상수 곱한 거에 4배한 걸 빼주면 되니까 마이너스 1의 제곱이었던 1에서 2차랑 상수 곱한 거에 4배였던 8을 빼주면 되겠죠. 그럼 1 빼기 8하면 양수 나와 음수 나와? 마이너스 나오기 때문에 얘 현재 근이 있는 상태야 없는 상태야? 그치 근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럼 근이 없다라는 거를 2차 방정식의 그래프성으로 본다면 얘가 현재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입니까? 위로 볼록인 그래프입니까? 얘 아볼이야 위볼이야? 이거 아래로 볼록이야 위로 볼록이야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2는 그치 아래로 볼록인 요런 그래프가 되겠죠. 그때 얘가 현재 x축과 만나고 있는 교점이 생겼다야 안 생겼다야? 안 생겼다니까 얘가 이렇게 붕 떠 있죠. 다시 한번 뭐야? 얘 다 함수값들이 0보다 큽니다. 맞아 틀려요? 이 그래프상으로 봤을 때 여기 있는 얘가 함수값들이죠. 이게 여기 왼쪽에 있는 값들인데 x에 뭘 집어넣어도 다 0보다 큽니다. 맞아 틀려요? 맞지? 그래프상으로 보면 그렇게 인정이 되잖아. 그러니까 이걸로 딱 보는 순간 얘 모든 실수가 답이구나. 여기까지 우리가 잡아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즉 위에 거에선 x의 제한이 전혀 없습니다. 라는 거를 찾아주는 게 여기 첫 번째예요.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x의 제한이 전혀 없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를 풀어주게 되면 얘가 인수분해가 되죠. 그래서 얘를 인수분해 해주게 된다면 그래서 얘가 그래서 x-2에다가 우린 x 더하기 1을 해준 게 0보다 작거나 같았음. 이거 보여주기만 하면은 되네요. 그러면 얘는요. 니네 고3 됐는데 언제까지 그래프 그리면서 이러고 근 찾을 거야. 그쵸? 이제 고3인데. 그럼 이제 그냥 바로 찾으면 얘가 몇과 몇 사이라는 것도 같이 알게 돼요. 그러니까 얘 근 몇과 몇 사이가 된다라는 것도 같이 찾을 수 있게 돼요. 그치? 마이너스 1과 2 사이라는 것도 같이 찾아줄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고 2보단 작거나 같음을 여기서 보여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근 두 개를 찾았습니다. 현재 보게 되면은 지금 여기서 우리가 근 두 개 첫 번째 모든 실수를 갖습니다라. 그 다음에 여기는 요 범위에 있습니다. 얘네들을 잡아줬을 때 우린 얘네 둘, 즉 위 부등식과 아래 부등식을 같이 만족해야 되는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우린 얘네들을 같이 만족해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얘네들의 무슨 범위 찾아주는 게 최종적인 정답이 될 거냐면 얘네들의 공통 범위 찾아주는 게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습니다. 즉 둘이 겹치는 범위 찾아주시면 돼요. 그럼 모든 실수와 얘가 겹치고 있는 부분은 당연히 밑에 게 정답이 되겠죠.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밑에 것만 겹칩니다. 그래서 정답은 어디랑 어디 사이가 되냐면 그래서 정답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끝! 이렇게 찾아주기만 하면은 되겠습니다. 알겠지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좀 찾아줄 수 있었습니다. 2번 가볼까요? 자, 그러면 정답은 2번에 지금 현재 오타가 있다는 소리겠지? 2번에 지금 현재 정답 오타가 있어요. 잘 한번 찾아보세요. 자, 그럼 2번은 1번과 조금 달라요. 그래서 2번은 1번과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럼 어디가 차이가 있는지를 좀 생각을 하면서 먼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은 잘 보시게 되면 앞에 상수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없었습니까? 지금 현재 보게 되면 1번은 앞에 상수가 있는 상태, 없는 상태?
없는 상태죠. 그러니까 앞에 상수가 전혀 없었으니까 뭐야? 그냥 우리가 공비만 판단해주면 되는 게 1번 문제였습니다. 근데 2번은 잘 보게 되면 앞에 상수라고 얘기해줄 수 있는 애가, 즉 다시 한번 공비가 아닌 애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 현재 보게 되면은 2번은 공비가 아닌 애가 있어, 없어? 없었으면 좋겠지만 있죠. 누구? 얘 동그라미 X. N 영향 안 받는 애가 하나 더 있죠. 그럼 이게 뭐냐면 이게 상수잖아. 그래서 얘를 우리는 상수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주면서 잡아주게 된다면 그러니까 2번이 결국 뭐야? 얘 그냥 상수 곱하기 공비돼 있는 얘가 일반적인 등비수열의 일반항이구나. 여기까지 우리가 좀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일반적인 등비수열의 일반항일 때는 말이지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이게 지금 여기 마지막 내용이 돼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있는 일반적인 등비수열일 때는요, 결국 어떻게 해주기만 하면 되냐면 두 가지 조건을 같이 만족하면 되겠죠.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되겠죠. 그 둘 중에 하나를 만족할 조건, 첫 번째는 아예 대놓고 그래서 뭘 보면 되냐면 앞에 상수에만 주목합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공비가 뭐가 되든 상관이 없어요. 상수가 뭐가 된다면 0이 되면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공비를 일단은 무시를 해버리겠다. 이게 첫 번째 조건이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공비 아예 무시하는 조건, 그럼 앞에 있는 조건만 잡아주게 된다면 그러면 우리 앞에 붙어 있는 상수 x가 있을 건데 얘가 대놓고 뭐가 되기만 하면 공비는 무시해도 되냐면 얘가 0이 되기만 한다면 공비는 무시해도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정답은 x는 0이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 있는 상수를 가지고 판단해 주는 게 여기 위에 거였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있는 첫 번째 거를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상수를 가지고 판단했다. 이걸 우리가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이게 1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2번으로 잡아줘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럼 2번은 결국 뭐냐면 여기는 거듭 제곱으로 주어졌던 안에 있는 지수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는 공비 x제곱 더하기 x-1에다가 우리가 기준을 잡아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2번은 공비적으로 판단을 해보겠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공비의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 여기는 우리는 x제곱 더하기 x-1이라는 거를 잡아줄 수 있다라는 게 되는데 그럼 얘가 몇과 몇 사이가 있으면 우리가 오케이가 된다라는 것도 같이 찾아줄 수가 있냐면 여기는 얘 공비로 돼 있는 애가 결국 우리는 -1보다는 크고 몇보다 작거나 같기만 하면 되냐면 1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라는 것만 보여주게 되면은 끝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이 풀어주기만 하면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럼 여기에서 얘 첫 번째 거를 만족해주는 얘 x 범위를 찾아요. 그럼 이거 1번.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건 얘도 같이 만족해주는 거 찾아줘야 되겠죠. 그럼 여기는 얘를 만족해주는 거 찾아주는 거 2번 2라고 잡아주게 되면서 얘네들도 마찬가지 무슨 부등식을 푸는 것이 되는 거냐면 이렇게 연립부등식을 다시 한 번 더 풀어주세요.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조건이 하나가 더 붙었을 뿐입니다. 크게 어렵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럼 여기 위에 거 먼저 풀어주게 된다면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그래서 우리는 여기는 x제곱 더하기 x-1이 있을 건데 얘가 누구보다 클 수 있냐면 -1보다 클 수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기 밑에 거 오른쪽 거를 잡아주게 된다면 그럼 얘가 그래서 x제곱 더하기 x-1 잡아줄 수 있죠. 얘가 몇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거 보여주면 되냐면 1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이 두 가지를 같이 만족하는 x범위 찾아주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얘 넘어가면 되잖아. 그래서 넘어가게 되면 얘가 그래서 x제곱 더하기 x가 결국 0보다 크고 얘는 인수분해가 되니까 그냥 인수분해 하세요. 그래서 얘 인수분해 하게 된다면 얘가 그래서 x에 우리는 x 더하기 1이 0보다 크다지. 그러니까 여기서 찾아줄 수 있는 첫 번째 범위 나오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얘 나오게 되는 첫 번째 범위. 그래서 얘는 x는 몇과 몇 사이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몇과 몇 사이? 얘 몇과 몇 사이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보다 크고 x는 1도 마이너스 1보다 아니 뭔 소리야? 맞아요. 맞아요. 메롱. 자, x가 -1보다 작든가 x가 0보다 크다. 메롱. 머리가 이상해 진짜. 메롱. 자,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는 야, 이건 아니죠. 어쩔. 그게 아니라 그게 얘기하니까 갑자기 떠올랐는데 아니 중1 애들한테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야. 네? 그러니까 답이 12개인데 내가 계속 11개라고 빡빡 우기고 아니 왜 그러세요? 중1 애들한테 그런 거야. 그 중1 애가 그거 가지고 나한테 뭐라 그러는 줄 알아? 장문의 DM이었는데 그걸로 자기는 수학을 포기할 뻔했으면 어쩌고 저쩌고가 나온 거야. 그 친구가 이번 중1 중간 기말 다 100점 받았던 친구야. 왜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래서 내가 언제까지 놀려먹을 예정이야? 하니까 끝까지 우려먹을 거래. 우리 먹어야지. 그 본인 그 뭐라 그랬더라?
언제까지 우려먹는다 그랬지? 그 본인 학원 그만둘 때까지 계속 우려먹는다 그랬는데. 그래서 얼탱이가 없어요. 지금도 계속 그래요. 12는 11이다. 미트는 고기다. 이러면서. 얼탱이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 첫 번째 이거 나오지? 그래서 이거 나오게 되고 그럼 두 번째 것도 풀어주게 되면 넘어가면 되잖아요. 넘어가면 얘도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거나 같음을 보여주면 되니까 인수분해 하면 되겠죠. 그래서 얘 인수분해 하게 되면은 얘가 그래서 우리는 x 더하기 2와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그래서 얘 범위 나오게 되면 얘는 그래서 몇과 몇 사이가 된다라는 것도 나오게 되는 거죠. 마이너스 2와 그치 마이너스 2보다는 크거나 같고 그래서 1보다 작거나 같다요. 즉 얘네들의 공통범위 찾아주는 게 마지막이라고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같이 겹치고 있는 범위를 찾아주는 게 포인트거든. 그러니까 얘네들의 공통범위 찾아주시게 된다면 얘가 그래서 어떻게 된다라는 게 나오게 될 거냐면 그래서 얘네들의 공통범위를 구했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2에서부터 마이너스 1까지로 먼저 끊겨지게 되는 거예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가 그래서 마이너스 2보다는 크거나 같고 누구보다 작냐면 그래서 마이너스 1보다 작습니다. 또는 얘가 그래서 누구보다 크고 누구보다 작기만 하면 되는 거냐면 그래서 얘가 0보다는 크고 그 다음에 1보다는 작거나 같습니다라는 것이 여기서 나오게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있는 얘는 두 번째 걸 풀어서 나오게 되는 결과였고 거기 우린 첫 번째 나왔던 정답 0까지 여기에 포함시켜주게 되면은 답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 나왔고 0도 같이 포함해주게 된다면 우리가 찾고자 하는 정답 나오게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0만 여기에다가 집어넣으면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2보다는 크거나 같고 누구보다 작냐면 마이너스 1보다 작다. 메롱 얘가 오타예요. 됐죠?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렇게 됐거나 아니면 0보다는 크거나 같고 누구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는 거냐면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정답은 저게 답이에요. 됐죠?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답 보면은 밑에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나와 있을 텐데 그거 작다예요. 그걸로만 바꾸면 됩니다. 부등호 하나가 잘못됐어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여기 이렇게 해서 봐주면 돼. 밑에 문제들은요. 대표형 2까지 하고 그 다음에 푸는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형 2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대표형 2번 넘어가 보게 된다면 얘가 시험 문제 잘 나오죠. 지금 현재 수능 2번은 무조건 얘예요. 수능 23번 즉 2점짜리 유일한 2점짜리 문제는 얘가 나와요. 지금은. 그러니까 이거 계산하는 거거나 아니면은 그 지수함수 미분하는 거거나 로그함수 미분하는 거거나 그런 거밖에 안 나오는데 그것만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거 아니야. 자 1번 씻고 2번 씻고 3번은 공식 하나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1번 씻고 2번 씻고 3번은 공식 하나만 기억하게 되면은 그거 자체로도 쉬워지고 이렇게 세 가지를 잡아주면서 여기서부터 문제 하나하나씩 풀어볼게요. 자 1번 보겠습니다. 그럼 우리 여기에 지금 현재 봤을 때 등비수열의 극한을 찾아볼 겁니다. 그럼 등비수열의 극한은요. 웬만하면 수렴하는 경우는 크게 다루지 않습니다. 무조건 얘는 모인 경우에만 다뤄줄 거냐면 이렇게 무한대분의 무한대로 갈 때를 많이 보여줄 겁니다. 그러니까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에서는요. 결국 우리는 뭘 찾아주는 게 필요하냐면 최고차항을 찾아주는 게 필요하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최고차항의 개수를 찾아주는 게 필요합니다. 사실은 뭐야? 더 빨리 증가하고 있는 것이 누군가를 찾아주는 게 필요하다라는 게 지금 여기 등비수열의 극한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등비수열의 극한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의 극한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그때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기억을 해줘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거 하나만 잡고 넘어가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랬을 때 여기 1번부터 다시 한 번 더 보게 됩니다. 그럼 여기 1번을 보게 되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이렇게 생겨나온 거 이렇게 생겨나온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등비수열이 여러 개가 지금 현재 섞여 있습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첫 번째 건 등비수열이 지금 현재 여러 개가 섞여 있는데 그 여러 개 섞여 있는 등비수열이 각각 뭔지를 우리가 하나하나씩 살펴봅시다. 이게 여기 첫 번째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등비수열 각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하나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등비수열 3에 몇 제곱 있어요? 분모만 일단 봐봐. 그럼 첫 번째 분모 뭐에 뭐 제곱 있어요? 일단 여기 봐봐 분모에 일단 뭐 있어? 얘 있죠? 3의 n제곱. 이거 등비수열이야. 맞죠? 여기까지는요. 왜? 3을 기준으로 해서 계속 거듭제곱 하겠다는 소리니까 얘 등비수열인 상태야. 됐죠?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 리미트 무한대로 보내버려봐. 그럼 여기 있는 3의 n제곱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얘도? 얘 무한으로 가고 있죠. 점점 커지니까. 맞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 현재 무한. 자 그럼 여기 있는 2의 n 플러스 1제곱은요. 플러스 1제곱을 분리해서 우린 그럼 2 곱하기 2의 n제곱이라고 봅시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2 곱하기 2의 n제곱이라고 한다면 여기서도 마찬가지 얘도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되겠지. 그럼 얘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얘도 어디로 가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게 돼요? 무한.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도 무한.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 그럼 얘가 그러면은 3의 1제곱을 분리해서 우리는 3 곱하기 3의 n제곱으로 갑니다. 그때도 마찬가지. 그러면 n은 무한대로 보내버립니다. 그럼 n을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얘도 마찬가지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그치? 얘도 마찬가지 무한 이렇게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그러면 2의 n제곱도 결국 n을 계속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되니까 얘는 어디를 향해 또 가고 있다라는 것도 알 수 있게 되는 거야? 계속 무한이죠. 그러니까 얘는 결국 뭐냐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인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이렇게 잡아주게 된 여기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에서 우리가 다음 문제를 접근해 보겠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해 줘야 되는 건 바로 누구냐면은 그럼 얘가 계속 무한대로 가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맨 처음에 배웠던 거 있어. 지금 우리 오늘 시작하면서 맨 처음에 배웠던 거 반드시 리마인드 해주셔야 되는 건 바로 누구냐면은 우리 등비수열 자체는 모일 때는 항상 수렴한다라는 걸 알 수 있나요? 그것도 0으로. 그 필기 못했지. 너 은성이 등비수열을 항상 0으로 수렴하는 조건이 있지. 어떨 때? 몇과 몇 사이에 있을 때 등비수열 수렴하죠? 0으로. 반짝반짝. 뭘 반짝반짝이야. 반짝반짝 말고. 1일 때 아니면 마이너스 1과 1 사이일 때 이거 아니에요? 그쵸. 마이너스 1과 1 사이일 때 우리는 무조건 얘 0으로 가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러 조건에 있을 때 여기 있는 아래 n제곱은 무조건 0으로 간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다시 한 번 더 얘기합시다. 그럼 다시 한 번 더 얘기하자는 거 결국 뭐냐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다는 것 자체는 여기 있는 얘 자체가 바로 뭐가 되었다는 소리냐면 얘가 진문수가 되었다는 소리야. 즉 진문수일 때는 무조건 0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뭐야? 진문수로 맞춰주는 게 포인트가 돼. 그럼 진문수로 맞춰준다의 또 다른 말은 다시 얘기하면 뭐냐면 그냥 우리는 지금부터 생각을 해봐.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봐. 그럼 다시 한 번 더 생각할 건 진문수를 맞춰준다야. 그럼 진문수는 분모가 더 큰 거야? 분자가 더 큰 거야? 다시 한 번 더 생각한다면 분모가 더 커요? 분자가 더 커요? 분모가 훨씬 더 크죠? 다시 한번 뭐야? 그냥 더 큰 걸로 찾아. 그럼 더 큰 걸로 나눴을 때 그럼 얘는 진문수가 되니까 무조건 뭐 되냐면 0 된다는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 더 큰 걸로 나눴을 때 그러면 3이 더 크니까 3으로 나누면 얘도 0이 된다고.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거를 다시 한 번 더 요약하면서 얘기를 해줄게요. 그래서 등비수열의 극한을 구할 때는요. 반드시 무한대를 찾는 게 필요한데 그 무한대 중에서도 더 빨리 무한대로 가는 게 있죠. 더 빨리 증가하는 것이 있지. 그러니까 공비가 더 큰 거. 된다 여기까지는요. 그 공비가 더 큰 게 기준이 된다라는 거야. 그 원리는 얘 진분수 되면 무조건 무한대로 보내버렸을 때 나오게 되는 그 값이 0이다. 그걸 인정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맞지? 이거 진분수일 때는 극한 보내버리면 0이다잖아. 그걸 쓴 거야.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그거에 따라서 나오게 되는 결과 결국 뭐만 기억해주면 되냐면 그래서 여기 극한 구할 때 포인트는 무조건 더 빨리 무한대로 도달해버리는. 즉 다시 하면은 공비가 더 큰 수가 있을 건데 그때 이 공비가 더 큰 수에 결국 뭐를 찾아주는 게 장땡이냐면 개수를 찾아주세요. 그게 우리가 찾고자 하는 제 무한대분의 무한의 극한이 되겠습니다. 등비수열에서는요.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서 3이 더 커요? 2가 더 커요? 그러니까 현재 보게 되면은 둘 다 지금 현재 3이 더 커? 2가 더 커? 공비로는 3이 더 커? 2가 더 커? 3. 그러니까 3 앞에 붙어있는 숫자들의 개수비를 비교하면은 그게 끝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분모의 현재 제일 큰 공비는 3이고 분자에도 제일 큰 공비가 3이기 때문에 3에 해당하는 것들만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2는 없는 거야. 이렇게.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여기 3의 n제곱 앞에 붙어있는 숫자가 얼마였고요? 그러니까 3의 n제곱 앞에 붙어있는 숫자가 얼마야? 얘 현재 3의 n제곱 앞에 붙어있는 숫자가 얼마야? 1. 그리고 여기 3의 n 플러스 1제곱이면 3의 n제곱 앞에 붙어있는 숫자가 얼마였기 때문에 1이야 얘는요? 3의 n 플러스 1제곱이면 3이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거 찾아주게 되면 그래서 얘가 그래서 1분의 3이 극한값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극한값은 그래서 얼마가 되었냐면은 얘가 그래서 3이다. 이렇게 찾아주기만 하면 돼요. 그럼 이 원리에 따라서 내가 지금부터 문제를 풀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2번 봐봐. 이거 쉬워요. 자, 그럼 2번에 공비 제일 큰 거 읽어보세요. 2번에 공비 제일 큰 거 5야 3이야? 분모 2번에 분모 5가 더 커요? 3이 더 커요? 공비 제일 큰 거 얼마야?
여기서 공비는 여기 n 밑에 깔려있는 숫자예요. 누가 더 커요? 5. 그냥 5.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 5가 제일 큰 수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분자는요? 누가 제일 커요? 지금 현재 2랑 3, 5 중에서는요? 분자는 n 밑에 깔려있는 건 3밖에 없죠. 그럼 이렇게 봤을 때 봐봐. 잘 봐. 분모의 현재 공비 제일 큰 거는 5. 그 다음에 분자의 공비 제일 큰 건 3. 근데 지금 현재 보게 되면 얘들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그러면은 무한대 더 빨리 도달하는 건 분모입니까? 분자입니까? 분모죠. 그럼 얘는 결국 뭐가 될 거냐면 이거 자체가 무한대분의 상수가 되겠죠. 그쵸? 여기까지는요. 그럼 우린 이겨야지. 무한대분의 상수는 무조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다고요? 0으로 간다고. 그러니까 2번 답은 그래서 뭐가 되냐면 0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2번 극한값은 무조건 제로. 이렇게 찾아주면 됩니다. 3번 가볼게요. 그럼 3번 같은 경우도 똑같이 풀어주면 됩니다. 다만 3번에서는 우리가 조금 기억을 해줘야 되는 공식이 하나 있기 때문에 그 공식 하나 잡아주면서 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3번에서 잡아줘야 되는 공식은 여러분들 수원에서 배웠던 바로 뭐냐면 여기 밑에 분모를 한번 주목해보세요. 그럼 1 더하기 3 더하기 3의 제곱 더하기 땡땡땡땡 해서가지고 3의 n-1제곱까지 주어져 있는 결국 뭐를 보라는 게 지금 여기 문제 내용이 되는 거냐면 결국 얘 우리 지금 원하는 거는 등비수열의 합을 찾아달라는 거죠. 공비는 현재 3인.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3번에서 기억해줘야 되는 건 여기 등비수열의 합을 찾아라. 이게 지금 이제 여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거 합 찾는 공식만 잘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등비수열이 이렇게 있습니다. AR의 n-1제곱이라는 요 등비수열이 있는데 이 등비수열에 나는 뭘 구할 거냐면 합을 구하겠습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는 AR n-1제곱의 합을 구하겠습니다. 합을. 그러니까 우린 여기에서 얘네들의 합을 찾겠다는 건 다시 한번 뭐냐면 얘네들을 계속 더해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얘기를 하자는 건 여기 있는 시그마로 잡았을 때 그럼 여기는 시그마 K가 1에서부터 N까지 갔을 때 우리는 여기는 AR에 N 대신에 누가 들어오냐면 K가 들어온. 그러니까 우린 여기 있는 K 마이너스 몇 제곱이 되는 거냐면 이렇게 K 마이너스 1제곱을 다시 한 번 더 찾아주면 되겠죠. 그럼 같은 거니까. 그럼 얘네들을 같이 한 번 더 찾아주게 된다면 결국 얘가 그래서 어떻게 될 거냐면 이거 구하는 공식은 결국 우리는 못 빼기 1분의 분모 못 빼기 1분의 등비수열 합 구하는 공식 2? R 빼기 1. 그렇지. 공비 빼기 1이죠. 그래서 여기 있는 공비 빼기 1분의 그 다음에 분자 첫 번째 누가 오고? A? 그렇지. 첫째 항 A가 오시고 기억하고 있어. 그럼 공비의 몇 제곱에서? n-1? 어? n 플러스 1? 공비의 n제곱에서 1 빼는 거죠. 됐죠? 여기까지는요. 끝. 이거 찾았으면 되죠. 그럼 이거를 왜 쓰면 되냐? 저기 있는 1 더하기 3 더하기 3의 제곱부터 해가지고 3의 n-1까지의 합을 저거를 가지고 우리가 표현을 한다. 여기까지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가보자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거 봤을 때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로 잡아줄 건 그래서 우리는 여기는 1, 3, 3의 제곱 해가지고 어디까지 갈 거냐면 3의 n-1까지를 가게 된다면 여러분들의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시그마로 한 번만 표현을 해드릴게요. 그럼 시그마로 한번 표현해주게 된다면 얘가 그래서 K가 제 1항에서부터 우리는 제 N항까지 간다라고 쳤을 때 그럼 일반항은 그래서 누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냐면 여기 끝에 있는 게 일반항이죠. 그래서 여기는 얘가 그래서 3의 K-1제곱입니다. 라는 거를 우리가 보여줄 수가 있겠습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렇게 주어졌을 때 얘 합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그럼 얘 합은요 우리가 마찬가지 구할 수가 있다 아니면 없다? 얘 합 구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 누가 없다 그랬어. 구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얘 계산하게 되면은 그래서 우리는 공비에서 1 빼준 거분에 첫째 항이 여기 1 때려 넣으면 1이네요. 그러니까 얘는 1. 그런 다음에 우리는 여기는 공비에 n제곱에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이런 상태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얘를 계산하게 되면 그래서 얘가 그래서 분모는 3 빼기 1하면 2분의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는 3의 n제곱에서 1을 빼준 게 분모가 되겠습니다. 그거를 가지고 저기 있는 식에다가 대입.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건 여기 있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그럼 분모가 얘가 그대로 깔려오게 되면서 2는 분자로 올라간다 쳤을 때 그럼 분모에는 여기 있었던 3의 n제곱 마이너스 1이 그대로 깔리고요. 2가 위로 올라갑니다. 번분수니까.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네 개수들에다가 다 2를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5 곱하기 2 하면은 그래서 여기는 10에 결국 우리는 2의 n제곱. 거기에 얘는요. 쪼갤 수 있어 없어? 3의 n 플러스 1제곱은 쪼갤 수 있어 없어? 일단은 얘는 쪼갤 수 있다 없다? 얘 있죠. 그럼 얘 쪼개면은 얘가 그래서 5 곱하기 뭐의 n제곱이 되니까 그치? 3 곱하기 3의 n제곱이 되니까 이렇게 쪼개놓고 3에다가 2를 곱해주면 된다고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 그래서 더하기 얼마가 되는 거냐면 6 곱하기 우리는 3의 n제곱이 돼. 이러고 나서 1번처럼 그리고 2번처럼 우리 공비 제일 큰 거 찾아보면 됩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분모 공비 제일 큰 거 얼마? 분모 제일 큰 거 얼마? 숫자 얼마? 쌤 잠시만요. 3이요. 분모 3이죠. 그럼 은성이 분자에서 공비 제일 큰 거 2야 3이야? 3이죠. 그러니까 얘네 현재 보게 되면은요. 공비 같아요 달라요? 지금 현재 제일 큰 거의 공비 같아요 달라요? 같지? 그럴 때는 그냥 뭐 몇 번처럼 풀면 되냐면 1번처럼. 그러면 공비 가장 큰 거의 개수비만 읽어주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분모의 개수, 그러니까 3의 n제곱 앞에 붙어있는 숫자를 잡아주게 되면은 분모는 그래서 얼마가 되었고요. 3의 n제곱 앞에 붙어있는 숫자 얼마? 분모는 1이 되었고 분자가 얼마가 되었기 때문에 6이 되었으니까 결국 1분의 6 계산하시면 됩니다. 정답 얼마 그러니까? 정답 6 끝. 이렇게 찾아주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그럼 1-1번부터 좀 한번 풀어볼 수 있겠죠? 그래서 1-1번부터 우리 좀 쭉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지금부터 딱 5분 정도만 드릴게요. 한번 해보세요. 시작.
건데요. 다 풀진 않아요. 풀어주는 방법만 보여드릴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방법만 보여드릴 거예요. 생각을 좀 해야 되는 게 좀 있어서 그것만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잘 봐. 수열 얘가 있는데 얘가 결국 뭐 했으면 좋겠대요? 동그라미 쳐야 되는 건 얘가 현재 뭐 했으면 좋겠대요? 야, 이 수열이 현재 뭐 했으면 좋겠대? 특강. 뭘 특강이야? 아, 발음이 잘못 나오면. 얘 뭐 했으면 좋겠대? 이 수렴이 현재 뭐 했으면 좋겠대요? 수렴 발산. 수렴 동그라미. 그러니까 얘가 현재 수렴이 되었으면 좋겠답니다. 그럼 수렴 발산을 판단하려면 어쨌든 얘 공비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거 우리는 공비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잘 봐. 분자 분모 봤더니 둘 다 n이 있어요? 없어요? 보니까. 둘 다 n제곱들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현재 보게 되면 분모 분자 모두 다 n제곱들이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러면 n제곱들이 과연 얘네들이 한쪽으로 묶일 수 있는가? 그게 마지막 질문이 돼야 되는데 여기는 얘네들을 봤을 때 얘는 현재 n제곱들이 한쪽으로 다 묶을 수가 있는 상태입니까? 없는 상태입니까? 없죠. 분모 때문에.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뭐야? 되게 짜증난다 이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우린 항상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우리 진분수가 있을 건데 그러니까 우린 진분수의 결국은 거듭제곱을 잡아줘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우리는 진분수의 n제곱이 있으면 얘 무조건 어디로 가고 있다라는 걸 항상 명심하라고요. 진분수는 항상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어디로 간다? 얘 0으로 간다라는 거를 아까 맨 처음에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도 내가 가볍게 언급은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있는 얘도 같이 한번 잡아보게 된다면 결론 얘네들은 포인트 결국 얘 분모 다시 한번 더 잡아줍니다. 그럼 여기 있는 3은 안으로 집어넣어서 n을 제외한 나머지들로 다 바꿔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듭제곱으로는 n만 남겨주세요. 치수에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우린 여기는 2의 세제곱 곱하면 얘가 그래서 몇의 n제곱? 얘가 그래서 몇의 n제곱? 8의 n제곱 이렇게 바꿔주라고. 그럼 3의 2n제곱은요. 그래서 몇의 n제곱으로 바꿀 수 있게 되기 때문에 9의 n제곱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바꿔놓고 분자 그럼 여기 4x-1의 n제곱으로 잡아주게 된다면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분모의 현재 공비가 그나마 제일 큰 건 누구니까요? 9가 제일 크죠? 맞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에 현재 공비 제일 큰 건 9니까 그럼 양변을 다 뭐로 나눌 거냐 위아래를 다 9로 나누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확하게 하면 9의 n제곱으로 나누는 거예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도 이렇게 해서 9의 n제곱으로 나눠버리게 된다면 얘가 진분수라고. 그래서 얘가 날아간다고.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가 얼마가 되냐면 얘가 1이 되니까 분모는 1로 고정이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분모가 1로 고정이 되었을 때 결론 누구만 잡아주면 되는 거냐면 여기는 얘 분자 즉 9분의 4x-1의 n제곱만 다시 한 번 더 잡아주게 된다면 그래서 얘가 결국 뭐 하기만 하면 되는 거냐면 얘가 결론적으로 다시 한 번 더 얘가 수렴한다라는 것만 보여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됐죠?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가 현재 분모에서 현재 제일 공비가 큰 게 9였기 때문에 9의 n제곱을 양변을 나눠주게 되면 앞에 게 진분수가 되면서 분모는 1로만 수렴하게 돼요. 그러면 분자만 이제 수렴한다는 것만 보여주게 된다면 얘 극한값은 존재하는 거겠지.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결론적으로 얘 극한값이 있음을 보여주는 거는 분자가 수렴하고 있다는 것만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분자가 수렴한다라고 이렇게 잡아놨을 때 그럼 이렇게 잡아놓게 되면 우리가 많이 봐왔던 형태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은 있겠지.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그 조건에 따라서 판단하게 되면은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정답을 얻을 수 있다. 그 정도까지 좀 얘기를 하면은 좋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미리 얘기하자면요. 그 22쪽이랑 23쪽이 2-5번이 있을 거예요. 2-5번은요. 겹칠 거예요. 미리 얘기하자면은. 문제가 두 개가 있을 텐데요. 똑같은 게, 오타는 아니고요. 똑같은 걸 내가 넣다 보니까, 이거 해도 될 것 같고, 저거 해도 될 것 같고 해가지고 둘 다 넣어버렸어요. 됐니? 여기까지는요. 단순한 나의 오타였기 때문에 그거는 여러분들이 둘 중에 하나만 골라라? 아니야. 둘 다 푸세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두 번 푸세요. 기출문제입니다. 수능 문제니까 두 번 푸세요. 알겠죠? 다음 대표형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이후부터는 여러분들이 하세요. 알겠습니까? 대표형 3번 가겠습니다. 잘 봐. 대표형 3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보자. 대표형 3번 가보자. 자, 가자고. 대표형 3번. 가자. 그래서 여기 대표형 3번 보게 되면은
2016년에 나왔었던 2016학년도에 나왔었던 6월 모의평가 A형 문제입니다. A형은 문과죠. 그 당시에는 문과도 수열을 극한에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는 문과 문제로 나왔었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3점짜리였던 것 같은데요. 되게 쉬워요. 해보면 되거든. 그럼 이거 지금부터 짧게 풀어줄 테니까 빨리 한번 간단하게 보자면 우리 AN이 있습니다. 공비 얼마예요? 지금 현재 보게 되면 A의 공비 얼마? 3이죠. 그러니까 우린 여기는 AN 잡아놨을 때 얘가 현재 공비가 3입니다. 첫째 항이 뭔지 알아요? 몰라요? 지금 현재 보게 되면은 첫째 항은 뭔지 알아? 몰라? 첫째 항 뭔지 알아? 몰라? 모르죠. 그러니까 첫째 항은 A로 잡아놨을 때 여기는 공비 3이니까 그럼 3의 n-1제곱 요렇게 해서 우리가 일반항을 만들어놨을 때요. 그럼 여기는 일반항을 만들어놓은 등비술 AN에 대해서 우리는 뭘 찾아주는 게 여기 포인트가 되냐면 SN 우리는 제 n항까지의 합을 찾아주세요. 이게 최종적인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K가 1에서부터 N까지 갔을 때 저기 있는 K 즉 다시 하면 우리는 여기는 A 곱하기 3에 우리는 K-1제곱을 찾아주셈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요거를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등비수열의 합공식에 따라서 얘를 다시 한 번 더 써주게 된다면 오히려 우리는 공비에서 1 빼준 거 분의 분자 첫째 항 A가 그대로 나오게 되죠. 첫째 항은 A가 되고 거기에 우리는 공비의 몇 제곱이 되었냐면 그래서 우리는 공비의 n까지니까 우리는 공비의 n제곱에서 1 빼주는 결과로 나와주게 됩니다. 이게 SN이라고요. 그럼 이거를 여기 두 번째 식에다가 저기다 집어넣게 된다면 그래서 우린 여기는 리미트 n이 그래서 무한대로 갔을 때 이렇게 쭉 가게 되면 얘가 그래서 우리 여기 있는 3의 n제곱이 있었고 SN이 얘가 그대로 내려오게 되면서 3-1은 분모로 내려가게 되겠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3-1이 분모로 내려가게 된 그래서 여기 앞에는 그래서 얼마가 곱해졌냐면 2가 곱해져 있고 분차는 그러다 보니까 얘가 그래서 A에 우리는 3의 n제곱에서 1을 빼준 결과다. 이렇게 우리가 잡아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이거 봐봐. 그러면 얘 다시 한 번 더 분배를 해본다면 얘네들 리미트 그러니까 우린 여기는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그럼 얘가 그래서 분모가 2 곱하기 3의 n제곱이 되었고 분자는 a를 주다 보니까 그럼 얘가 그래서 a 곱하기 3의 n제곱에서 우린 누구 빼주면 되냐면 a 빼주면 되겠지. 그러면 분모에 현재 공비 가장 큰 거 읽어보면 여기 분모 공비 제일 큰 게 누구고요? 3이고 분자도 공비가 누구니까? 3이니까 그럼 얘 극각값 읽어보면 얘 몇 분의 몇이 된다라는 것이 나오게 돼요? 얘 극각값 몇 분의 몇이야? 그쵸? 이제 읽을 수 있죠. 이렇게 공비가 똑같으면 그 공비 제일 큰 애 앞에 있는 애들의 개수비만 읽어주면 된다니까? 이 2분의 a가 현재 얼마가 되었다라는 게 포인트예요. 이게 극각값 얼마가 됐대? 응? 얘가 5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정답 첫째 항만 찾으면 되겠지. 2 곱하기 5 하면 되죠? 정답 그래서 얼마가 되었어요? 그치? A, 10끝 이렇게 찾아주면 됩니다. 1번 여기 정답이에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다음 뒤로 대표형 4번 넘어가겠습니다. 더 쉬운 거 하나만 볼게요. 대표형 4번 이거 솔직히 얘기하자. 몇 분 것 하셔야 되냐면요. 이거 그냥 솔직히 나중에는 암산하셔야 돼요. 나중에는 암산하셔야 되는데 지금은 처음이니까 설명을 좀 해드리기는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잘 보아라. 자, x가 현재 몇이 될 수 없는 상태. 첫 번째, x는 현재 뭐가 될 수 없는 상태? 마이너스 1이 될 수 없는 상태. 그럼 마이너스 1이 아닌 모든 실수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졌다고로 주어져 있는데요. 그럼 fx에 대해서 우리는 양 이렇게 찾아주면 되는 거거든요. 토 나올 것 같지만 토 안 나옵니다. 해보시면 돼요. 결국 뭐냐? f2분의 1부터 하나하나 해보시면 된다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f2분의 1이라는 건 여기 있는 x들에다가 다 얼마 집어넣으라는 소리가 되는 거냐면 이렇게 리미트 때려놨을 때 그럼 리미트 n을 무한대로 가 그랬을 때 이렇게 분모 분자 잡아놨을 때 여기 있는 2분의 1이죠. x가 2분의 1이라는 게 f2분의 1이라는 소리잖아?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fx가 현재 2분의 1일 때 그럼 여기 주어져 있는 둘 다 x들에다 다 얼마 집어넣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래 2분의 1이라고. 그러니까 얘가 그래서 이렇게 2분의 1의 n제곱에서 우리는 여기 1 더해준 거 분의 분자가 결국 뭐가 되는 거냐면 여기 2분의 1의 n제곱이 된다고. 그럼 우리 이미 알잖아. 진분수 거듭제곱 무조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다고요? 0이라고. 그러니까 얘 날아가고 얘도 날아간다고. 즉 얼마 남았다고. 나에게 얼마 남았다고 그러니까? 1분의 0이니까 0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거 얘 f2분의 1은 0입니다. 끝. 이렇게 찾아주면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런 원리야. 그럼 f1이죠. 그럼 f1이면 x대에다가 다 얼마 집어넣으면 된다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1 집어넣으면요. 얘 그래서 우리가 여기 그러면 1의 n제곱 거기에 우리는 더하기 1을 해주고 거기에 우리는 분자 똑같이 1의 n제곱 하시면 되겠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야 그러면은 1은 아무리 거듭제곱 해봤자 어디로 가니까? 1은 아무리 거듭제곱 해봤자 어디로 갑니까?
1로 가니까 분모도 1. 그럼 분자도 1을 아무리 걷어치고 해봤자 어디로 가니까요? 1로 가니까 그럼 얘네 다 뭐냐면 숫자 다 존재하죠. 그러니까 얘가 그래서 몇 분의 몇이 된다라는 것이 나오게 되는 거야. 계산하게 되면 그치. 그래서 1 더하기 1분의 1. 그래서 정답은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두 번째 답은 그래서 2분의 1입니다. 이렇게 나오게 되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세 번째 F3을 찾아주면 돼요. 그러면 우리 F3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x 대신에 다 누구 집어넣으라고요? 지금은 3 집어넣으면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있는 3의 n제곱에다가 우리는 더하기 1 해준 거분의 분자 x 대신에 똑같이 3 집어넣어준.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있는 3의 n제곱을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 있는 3의 n제곱이 무한대란 말이지.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 무한대란 말이지. 그럼 얘네들의 극한값을 찾으려면 결국 누구의 개수만 잘 읽어주기만 하면 끝나니까 3의 개수들. 그러니까 제일 큰 게 3밖에 없으니까 그럼 3의 개수들 읽어주면 이제 그래서 몇 분의 몇이 돼요? 1분의 1이니까 얘 1이 되죠? 그러니까 여기 세 번째 건 1입니다. 그럼 0과 2분의 1과 1 더하라는 게 정답 아니에요? 됐죠? 여기까지는요? 계산하시면 되겠죠? 그에 따라서 우리는 여기 있는 0과 2분의 1과 1을 더하십시오. 정답 2분의 얼마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답 2분의 얼마? 2분의 맞죠? 3. 그쵸? 여기까지는요? 2분의 3. 이렇게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거 한번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3-1번부터 한번 좀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16분까지 4분 드릴게요. 준비 시작. 한번 연습해 보세요. 연습해 보세요. 3-1번부터 연습 한번 해보세요.
맨날 남네. 맨날 남아요. 그러니까 그때 들고 와서 그때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풀다가 뭐 막히는 거 있으면은 주말에 질문해. 알겠지? 질문해. 주말에. 주말에도 질문하세요. 모르는 거 어쨌든 알 때까지 질문해야 될 거 아니야, 니들이. 자, 대표형 5번. 결국 너는 여기까지밖에 못하네. 자, 대표형 5까지만 보고 가겠습니다. 했는데 아직 뭐라고? 아니에요. 뭐라고? 완성해서 아직 못 풀었어요. 대표형 6을 왜 폈어? 5피라니까. 맞네요. 나 여기 하고 싶네. 아니에요. 대표형 6까지 할까? 아니 아, 해도 돼. 아니요. 야, 참고로 얘기해줄게. 대표형 6번 풀이 보여줄게. 와, 네. 다시 얘기해줄게. 이거 내가 확대해서 썼는데도 꽉 찼어. 다시 얘기하면 278 모자라. 278 모자라요. 278 모자라. 나 이거 확실하게 얘기해줄게. 야, 너네 대표형 6번 다음 시간에 풀 때 미리 얘기해줄게. 나 중간에 풀이 쓰다 지울 거야. 잘 따라 적어라. 대표형 6번 풀다가 지울 거예요, 중간에. 요약도 많이 할 거고. 대표형 5번은 그럴 필요는 없는데 대표형 6이요. 다음 주 화요일에 나갈 건데 봐봐. 자, 대표형 5번 문제는요. 미리 얘기할게요. 앞에 같이 한번 보게 된다면은요. 얘기해줄게. 수능은 안 나옵니다, 요즘은. 왜 해요? 학교 시험은 잘 나옵니다. 다시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하는 이유는 내신 때문에 합니다. 이렇게 알고 있으시면 되겠고요. 왜 그러면 수능에서 안 나오느냐라고 한다면 이유는 간단해. 앞에 봐봐. 수능에서 안 나온 이유. 이거 연속이죠. 연속 어디에서 다루죠? 정확하게? 그래, 수학에서 연속은 수원에서 다뤄, 수투에서 다뤄, 아니면 미적분에서 다뤄? 수투에서 이미 다루죠. 다시 한번 뭐야? 문과랑 같이 내야 돼서 안 내는 거예요. 수투 때 내고. 네, 수투 때 내고 미적분 때 안 내는 거죠. 수투 때 낸 거는 미적분 때 겹칠 수가 없으니까. 그럼 미적분한테 너무 유리하잖아. 그래서 미적분에선 잘 안 내는데 학교 내신은 그딴 거 없죠. 학교 내신은 그딴 거 없죠. 미적분은 미적분이고 수투는 수투잖아. 그래서 학교 내신에선 잘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기출 문제도 최신 건 없어요. 다 옛날 기출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세 문제 짜르륵 있는 것도 다 옛날 기출들이에요. 보면 알겠지만 그쵸. 출처가 좀 옛날 애들이죠. 다 전반적으로 여러분들 초딩 때 나왔던 문제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초딩 때 나 했던 거예요. 나 때 했던 겁니다. 2013년, 2016년 이때이기 때문에 이때 문제들을 그래서 나왔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잘 봐. 문제가 불겁다고. 어쩌라고.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쌤도 내본 게 없는 문제는. 쭈구리 도발해. 쌤 이제 29이잖아. 헐탱이가 없고. 자, 이제 계란 한판. fx가 졌다고로 주어져 있는데요. 우리는 fx가 주어져 있는 거는 최고 차이 계수가 1인 2차 gx가 있는데 밑줄 칠 것. 함수 fx, 둘을 곱해 놓은 게 현재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뭐가 되었다라는 게 포인트예요. fx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뭐 해야 된다라는 거야? 연속 동그라미 치시고. 그러면 우리는 일단은 gx는 어쨌든 2차 함수니까 gx는 연속 함수인 건 알겠는데 fx는 현재 보게 되면 얘 그냥 극한값 구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fx는 극한값을 구한다라고 잡았을 때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생각해 줄 수 있는 거 이 fx 자체는요 함수가 쪼개질 수 있습니다. 맞아 틀려요? 맞죠? 여기까지는요? 왜? 함수가 쪼개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는 x들이 누구냐에 따라서 모든 게 달라지기 때문에 함수는 현재 쪼개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좀 명심하고 계셔야 돼요. 현재 상황에서는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현재 상황에서는 여기는 x들이 현재 쪼개질 수 있음을 인정을 하면서 그럼 여기 있는 문제들을 다시 한 번 더 살펴보게 된다면 여기는 x 자체는요 현재 공비입니다. 근데 우린 여기 있는 n제곱을 제외한 나머지들은 다 안에 때려 넣는다고 그랬으니까 그럼 n제곱들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때려 넣어서 우린 여기는 x제곱의 n제곱과 여기도 마찬가지 그럼 x제곱의 n제곱으로 맞춰놓고 간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x제곱은 어차피 제곱의 영향으로 인해서 얘는 무조건 양수 나와요? 음수 나와요? 여기는 x제곱 무조건 양수 나와? 음수 나와? 양수 나오니까 마이너스 플러스의 영향을 받는다요? 받진 않는다요? 안 받는다는 소리입니다. 마이너스에도 똑같은 값은 나올 거니까 마이너스의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지금부터 뭐 할 거냐면 그냥 그 절대값으로 나누어서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린 절대값을 3개로 나눌게요. 그래서 여기는 절대값을 3개로 나누어서 보려고 합니다. 느낌 오죠? 그럼 우리 여기는 등비주열이 수렴한다, 발산한다를 보여주는 건 얘가 현재 진분수냐, 가분수냐 이거를 보여주는 게 포인트가 되겠죠?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1이냐 진분수냐 가분수냐 이거를 보여주는 게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네들 어차피 제곱으로 인해서 여기 있는 x들은 영향을 받지 않으니까 그래서 절대값을 씌웠을 때 나오게 되는 게 첫 번째 얘가 1보다 작을 수도 있고 그럼 얘가 1일 수도 있고 얘가 1보다 클 수 있음을 인정을 해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그럼 얘가 현재 1보다 작다라는 건 절대값이 1보다 작은 무한가가 나왔다는 거야. 그럼 1보다 작은 거는 분수로 얘기했을 때 진분수입니까 가분수입니까? 항상? 그치. 그래서 여기는 첫 번째 케이스 얘가 무슨 분수일 때를 보겠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냐면 얘가 진분수일 때를 보겠다. 이렇게 얘기해 준 게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 두 번째 거 x는 x의 절대값이 1일 때는 x가 1일 때랑 마이너스 1일 때로 잡아주면 되는 거고 그럼 여기 있는 얘 마지막 거 얘 절대값이 현재 1보다 크다는 건 여기 있는 절대값 x가 진분수일 때를 보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가분수일 때를 보겠다는 거예요? 여기 마지막 경우는 진분수일 때 가분수일 때 그치 얘가 가분수일 때를 보겠다는 거니까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얘네들을 잡아주게 되면서 여기 있는 세 개의 식을 다시 한 번 더 정리하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첫 번째 그럼 진분수일 때를 먼저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 있는 진분수일 때를 보게 되면 여기 있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갑니다.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그럼 얘네들이 진분수로 가게 된다면 진분수는 얘네 둘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럼 얘네들이 각각 얼마를 향해 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진분수일 땐 얘 현재 무한대로 보내버립니다. 둘 다 어디로 가요? 0으로 가죠. 그럼 얘도 0으로 가고 얘도 어디로 가니까? 0으로 가니까 결국 얘네 리미트 잡아주게 되면은 결국 여기 있는 얘 극한값 자체도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를 다시 한 번 더 써주게 된다면 얘가 그래서 리미트 그럼 얘가 무한대로 갔을 때 여기 있는 분모가 그래서 우리는 1 플러스 진분수의 n제곱분의 우리는 진분수의 n제곱이 되면서 0분의 0이 됩니다. 즉 다시 하면 얘가 1분의 0이 되면서 얘가 그래서 0이 됩니다. 이게 여기 첫 번째 내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은요. 여기 있는 절대값 x가 1일 때를 잡아주게 된다면 그럼 어차피 얘가 1이든 마이너스 1이든 제곱하면 무조건 어차피 1이 되니까 그러니까 얘네들 극한값 구하게 되면은 얘는 그래서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그럼 얘가 그래서 우리는 1 플러스 우리는 1의 n제곱이니까 1분의 1의 n제곱이니까 1이 되겠네요. 그래서 얘를 계산해주게 결과 그래서 얘가 그래서 몇 분의 몇이 되었냐면 얘가 2분의 1이 되었습니다. 라는 것도 같이 한 번 더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여기는 리미트를 잡아주게 된다면 그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요. 그때 여기에 있을 때는요. 여기 있는 얘는요. 현재 가분수일 때죠. 그럼 가분수일 때는 얘가 어차피 수렴한다 발산한다 제곱해도 어차피 가분수니까 가분수는 수렴한다 발산한다 극한값이 항상 수렴 발산 둘 중에 뭐야? 발산인데 얘가 현재 무한대로 발산해 아니면 진동에 뭐해? 어차피 양수 계속 한없이 키우는 거야. 양수를 한없이 키우면 얘 현재 어디로 가요? 점점 무한대로 점점 가는 거지. 맞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한없이 발산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뭐야? 얘가 제일 크다고 지금 현재.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가 그래서 우리는 1 플러스 우리는 x제곱분의 n제곱분의 우리는 x제곱분의 n제곱 잡았을 때 x제곱이 제일 큰 상황인 거예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 극한값 구하면 얘가 얼마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는 아니지. 무한분의 무한되니까 얘가 1이 되겠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가 그래서 1이 되겠죠. 자, 그럼 결론적으로 얘기합시다. 그럼 fx 같은 경우는요. 얘 범위를 구하게 되면 얘가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입니다. 얘 구하게 되면 얘가 현재 x가 풀마 1일 때입니다. 마지막은 여기 있는 x가 우리는 마이너스 1보다 작든가 아니면 x가 1보다 클 때입니다. 하나, 둘, 셋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게 되면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잡아줄 수 있는 무언가가 마지막으로 남았습니다. 그럼 요렇게 잡아놨을 때 그럼 여기 봐봐. fx는 현재 여기 있는 두 개의 점 1과 마이너스 1이 있을 겁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두 개의 점 1과 마이너스 1에서 이 fx는 연속입니까? 불연속입니까? 불연속인 함수가 되겠죠. 왜? 1과 마이너스 1일 때 나오게 되는 극한값들이 다 다르죠. 함수값들도 그렇지만. 맞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극한값이 정해지지 않으니까 얘는 무조건 불연속이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fx는 1과 마이너스 1에서 결국 뭐가 되는 거냐면 불연속이 됩니다. 그럼 다시 한 번 더 얘기를 할게요. 지금 여기를 다시 한 번 더 뜯게 된다면 그러면 fx, gx 둘을 곱한 걸로 봤을 때 fx는 현재 불연속이라고 연속이라고요? fx는 불연속 연속? 연속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불연속에다가 연속을 곱해주는 것이 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불연속에다가 연속을 곱했더니 얘가 지금 현재 뭐가 되었다라는 게 포인트가 되는 거야? 불연속이 연속을 곱했더니 얘가 현재 불연속이 됐다요? 연속이 됐다요? 그치? 불연속이 연속을 곱했더니 얘가 지금 현재 우리는 연속이 되었음을 인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라는 게 여기 최종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불연속이 연속을 곱했더니 연속이 되었습니다. 라는 거를 보여주려면 결국은
우리는 불연속 점에서 얘네 둘을 곱한 함수가 모인 거를 보여주기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연속에 연속을 곱했는데 연속이 됐다라는 건 결국 우리는 어느 점만 잘 봐주면 된다 그랬어. 불연속점 아니면 연속점. 불연속점만 잘 봐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불연속점이었던 얘네 둘 1과 마이너스 1에서 어쨌든 fxgx가 연속이다라는 것만 보여주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가 연속인 거를 보여줄 때 포인트는 결국 우리는 불연속점에서만 연속이다라는 거를 보여주면 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불연속점에서 연속이다. 여기까지만 보여주면 되니까 결국 첫 번째로 보여줄 건 그래서 뭐가 되는 거냐면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그럼 첫 번째 케이스 우리는 x가 얼마일 때 찾을 거냐면 1일 때 찾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x는 1에서 결국 누가 연속이다라는 거 찾아주는 게 필요한 거냐면 여기 fx랑 gx를 곱한 함수가 지금 현재 뭐하다라는 거 찾아주는 게 필요하냐면 얘가 연속입니다. 이거 찾아주는 게 1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있는 1로 기준 잡았을 때 그러면 1에 여기 있는 좌우극한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1의 우극한이었던 요 친구와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 다음에 여기 있었던 1의 좌극한이 있었을 텐데 이 1의 좌극한에서 나오게 되는 얘네 두 함수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나오게 되는 건 그때 여기 실제 1일 때 나오게 되는 함수값들이 생기게 되는데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연속이면 다 같다라는 거예요? 다르다라는 거예요? 같다라는 걸 보여주게 되면은 끝. 그래서 얘네 셋이 똑같습니다. 이렇게 보여주면 된다라는 게 지금 여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야, 그러면 여기 있는 거 1의 우극한부터 찾아보게 된다면 1의 우극한일 때는요. 이거 셋 중에 누구예요? 1의 우극한은요. 지금 현재 보게 되면 0, 2분의 1 중에서 누구야? 1의 우극한은? 1의 우극한은 1 기준으로 오른쪽에서 오는 거야? 왼쪽에서 오는 거야? 오른쪽에서 오는 거. 그러면은 1이야? 2분의 1이야? 0이야? 1이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가 1 곱하기 G1이에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1의 자극하는요. 0과 2분의 1 둘 중에 누구예요? 1의 자극하는 둘 중에 누구야? 맞아요. 0. 됐죠? 여기까지는요. 0. 이렇게 된 거고. 그럼 F1이 2분의 1이잖아. fx 다 달랐네요. 근데 G1은 똑같은 숫자 네모를 곱해야 되네요. 그럼 여기 있는 똑같은 숫자 네모를 셋 다 곱했는데 셋 다 결론적으로 같았네요, 달랐네요. 셋 다 결론적으로 같았네요, 달랐네요. 같았네요. 이거 보여주는 게 마지막 내용이네요. 그러면은요, 서로 다른 숫자에 같은 숫자 아무거나 하나를 곱했더니 다 같았습니다. 그럼 이 네모 자체가 뭐가 된다라는 걸 잡아주기만 하면은 되겠습니까? 자, 숫자를 아무리 다르게 만들어버려도 이 숫자 하나만을 곱하면은 다 똑같은 숫자 나오죠. 그게 바로 숫자 얼마? 0이니까 그래서 여기는 네모가 0입니다라는 걸 보여주면 됩니다. 즉 다시 하면은 어차피 gx는 연속함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g1이 그래서 0이다라는 거를 보여주면 됩니다. 이거 첫 번째.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첫 번째로 잡아줄 수 있고 그럼 두 번째로는 그러면 x가 어디에서도 마찬가지 보여주면 되냐면 마이너스 1에서도 마찬가지 우리는 마이너스 1에서도 fx, gx 둘을 곱한 것이 서로 뭐 하기만 하면 되는 거냐면은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우리가 마이너스 1에서도 얘가 연속이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니까 그럼 마이너스 1에서도 얘가 연속인 걸 보여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이렇게 잡아줬을 때 나오게 되는 그 마이너스 1의 좌극한에서의 그 fx, gx를 곱한 것이랑 그 다음에 우리는 여기는 마이너스 1의 우극한을 찾아놨을 때의 그 fx랑 gx를 곱한 것이랑 그 다음에 우리는 여기 세 번째로 있었던 f-1과 g-1을 곱한 것이 있는데 얘네 셋이 다 뭐 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얘네 셋 다 뭐가 되기만 하면 된다? 같다. 똑같다. 이것도 찾아주면 된다는 거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뭐 fx는 뭐 어차피 다 다를 거니까. 그럼 자극하는요. 마이너스 1을 자극하는 이번에는 누가 될 거냐면은 얘가 1이 되겠네요.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있는 얘 우극한을 찾아주게 된다면 마이너스 1의 우극한이 또 얘가 얼마가 될 거냐면 0이 되겠네요. 그럼 얘 마이너스 1일 때 또 2분의 1이네요. 근데 이번에 또 세모를 곱해내요. 똑같은 숫자 세모를 곱했더니 얘네 곱했더니 셋 다 같은 숫자 나왔다는 거예요. 다른 숫자 나왔다라는 거예요. 셋 다 뭐 했다? 같은 거 나왔다는 겁니다. 이게 또 포인트야. 그러면은 또 다른 거를 곱했는데 같은 숫자 하나만을 곱해버렸더니 쟤네 셋 다 똑같이 만들어버렸다. 다시 하면 우린 여기 있는 세모가 또 얼마가 되었다. 세모가 또 얼마가 되었다. 0이 되었다. 그러니까 세모가 또 0이 되었으니까 결국은 g-1도 찾아주게 된다면 그럼 g-1도 마찬가지 얼마가 되었다.
그치. 얘가 그래서 G-1도 0이라는 겁니다. 그럼 다시 한 번 더. 그럼 얘네들을 종합하게 되면은 GX는 최고차항의 계수가 어차피 1이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우린 여기 있는 GX 자체를 우리는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로 잡을 수 있는데 마침 얘네 둘이 인수분해 했을 때 나오게 되는 그 2차 방정식에 해가 되겠죠. 1과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0 된다는 건 어쨌든 얘네들이 X축과 만난다는 얘기니까 X축과 만난다는 또 다른 의미는 결국 얘가 어떻게 된다는 소리냐면은 해를 갖는구나. 여기까지 다시 한 번 더 잡아줄 수 있는 거지 않아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가 얘네들이 결국 해를 다시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잡아주기만 하면은 끝. 그래서 우리가 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럼 1과 마이너스 1에서 이 2차 방정식에 해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보여주게 되는 건 그래서 얘가 그래서 x 마이너스 1과 x 더하기 1 이렇게 인수분해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가 gx니까 그럼 g8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g8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러니까 나오지? 그렇게 해서 G8 찾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G8은 8 빼기 1 하면 7. 거기에 우리는 8 더하기 1 하면 9가 되니까 7 곱하기 6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얼마? 그러니까 7, 9, 63이죠? 63. 그쵸?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정답 63. 이렇게 찾아주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대표형 6에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대표형 6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오늘 여기까지 하고 5분 초과했네? 6분 초과했네? 아니 뭐 일찍 끝내주는 날이 언제 생길 겁니다. 언제요? 모르겠어요. 언젠간 생기겠지. 일찍 끝내주는 날에 나중에 갚아드릴게요. 알겠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어요.